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요즘 정말 뜨거운 KBO 리그 인기 상승 그리고 그 이면의 구단 재정 상황입니다. 네. 특히 작년 LG 트윈스 우승 이후로 분위기가 엄청난데 올해는 뭐 천만 관중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LG, 키움, 또 한화이글스 사례를 중심으로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는 관중 수가 뭐 120만 명까지로 갔었는데 작년에는 810만 명을 넘겼어요. 와, 810만. 네. 팬데믹 이전은 물론이고 2019년 720만 명 기록도 훌쩍 뛰어넘이고죠. 대단하네요. 올해는 특히 한화이글스 같은 팀들이 또 잘해주면 어쩌면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확실히 미국 야구랑은 좀 다른 KBO만의 그런 응원 문화나 또 야구장 먹거리 이런 게 젊은 팬들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올해 또 리그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중계권 계약이요. 이 부분도 영상에서 다뤘죠. 아, 네, 맞습니다. 그 티빙야구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3년에 총 1,350억 원, 그러니까 연간 450억 규모예요. 연 450억? 기존보다 훨씬 오른 거죠. 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여기다 TV 중계권료가 연 540억 정도 되니까 합치면 거의 연간 990억 원 수준이거든요. 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KBO 전체 구단 매출 합계가 2022년 기준으로 한 5,300억 정도 됐는데 그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비중이에요. 그럼 거의 메이저리그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네요? 네, 상당히 높아진 거죠. 티빙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드라마 시청자 말고도 매일 경기를 보는 그런 남성 스포츠 팬들을 좀 확보해서 플랫폼을 키우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계권료 수입이 늘어난 게 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경기 내용 면에서도 좀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ABS 시스템 도입이요? 네, 일단 중계권료 수입 증가는 구단들이 아무래도 팬 서비스나 마케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메이저리그 보면 가끔 버블헤든 인형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런 기념품 증정 행사 같은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요. 아, 좋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ABS, 자동 볼 판정 시스템, 이건 정말 큰 변화죠. 그렇죠. 말이 많았었죠. 네. 스트라이크 존 판정의 일관성, 정확성, 이걸 높여서 그동안 팬들이 뭐 감정 소모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확 줄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센서로 공 궤적 추적해서 심판한테 바로 알려주는 방식이죠. 네. 자, 그럼 이제 구단별 재정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텐데요. 작년 우승팀 LG 트윈스. 여기는 영상에서 어떻게 분석됐나요? 우승은 했는데 적자였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네, 맞아요. LG가 2023년에 매출은 820억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긴 했는데 영업 비용도 같이 늘었어요. 836억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6억 원 적자를 기록했죠.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역시 가장 큰 건 선수단 운영비입니다. 이게 전년 378억에서 502억 원으로 확 뛰었어요. 500억이요? 와, 네. 아무래도 우승을 위해서 FA 영입도 하고 외국인 선수도 보강하고 기존 선수들 연봉도 올려주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주목할 점은 매출의 43%, 그러니까 354억 원이 여전히 LG그룹 계열사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아, 모기업 의존도가 아직 높군요. 그렇죠. 선수단 비용 비중도 61%로 뭐 뉴욕 양키스 같은 팀 43%와 비교로 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선수 외 다른 운영에 쓸 돈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모기업 지원 없이 흑자를 내는 구단도 있다면서요. 키움 히어로즈요. 여기 사례가 참 독특하던데요. 네, 키움은 정말 특이한 구조죠.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모기업 없이 자체 수입으로 흑자를 내는 것이니까요. 개인이 구단주, 이장석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생존 자체가 흑자에 달려 있어서 운영을 굉장히 실리적으로 합니다. 2022년 매출이 377억 원이었는데 광고 수입 176억, 말고 기타 수입이 134억 원으로 비중이 꽤 커요. 기타 수입이요? 그게 뭔가요? 아, 이게 바로 선수들 메이저리그 보낼 때 받는 포스팅 비용, 그러니까 이적료 수입입니다. 아하,
그 선수 수출이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 때 72억, 또 최근 이정우 선수 때는 예상치가 247억 정도였죠. 이런 스타 선수들 이적료가 구단 1년치 선수단 운영비 2022년 247억 원랑 맞먹거나 더 큰 거예요. 와, 그야말로 MLB 사관학교네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군요. 네, 핵심 수익 모델인 거죠. 선수 육성이 곧 돈이 되는 구조예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돌아온 한화 이글스는 어떤가요? 8년 170억, 역대 최고 계약인데. 특히 올해 연봉이 25억이잖아요. 구단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화 매출이 457억 원, 선수단 예산은 한 300억대 초중반이었거든요. 25억 원 분명 큰 금액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영상에서는 류현진 선수 합류로 인한 그 효과들 있잖아요. 관중 수가 늘어난다거나 기존 평균 7,700명에서 10,000명 이상 기대, 또 관련 상품 판매 증가, 광고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구단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투자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아, 소위 류현진 효과를 다 계산에 넣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들어보니까 KBO 리그가 관중도 늘고 ABS 같은 기술 도입도 하면서 좋아지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구단마다 사정이 정말 다르네요. LG처럼 막 투자하는 팀, 하나처럼 스타로 반등 노리는 팀, 또 대부분은 모기업 지원에 기대는 팀. 다양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큐미어로즈 변형식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봐요. 모기업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수 육성하고 해외 진출시키는 걸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전략이요. 이게 다른 구단들한테도 재정 자립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만약에요, 더 많은 KBO 구단들이 키움처럼 좀 더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힘쓴다면 앞으로 리그 전체의 경쟁 구도나 팬들이 경험하는 야구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점을 생각해보는 것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